하지만 과목 수가 많아지고 개념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오래도록 기억이 날 리는 없죠. 이거 수행평가 단골 메뉴인데 이거 익히기 참 어려운데 정리 자체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문법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 개표 노트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개념의 뼈대의 줄임말이란 거 알고 계셨어요? 개뼈라고 해가지고 뭐 강아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더라고요. 개표 노트라는 단어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이 아이를 선택했거든요. 첫 번째는 눈 맞춤이고 두 번째는 진짜 아는 것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학급에서 앞으로 나와서 칠판 앞에서 아이들이 발표할 때 눈 맞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있잖아요. 수행평가를 할 때 말하기 수행평가에서 앞을 보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표를 한다. 한 반에 한 2~3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는 어때요? 학생들이 적어온 걸 그냥 읽기 바빠요. 학급 회장 선거 할 때도 보면 자신이 원고를 열심히 써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과 완전 얼굴을 가리고 달달달달 읽어요. 눈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학생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가 아는 것? 진짜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내가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축척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을 잠깐 볼게요. 축척이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야. 축척이 크면 클수록 지도를 넓게 볼 수 있고 축척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부분을 보면 지도를 이 자세하게 볼수 학생은 있어.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언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알맹이가 같은, 내용이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니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너 거북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첫 번째 아이는 끈기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는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학생은 본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같은 맥락이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언어는 단순히 외워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적용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의 실수가 교과서나 자습서의 내용을 달달 외우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과목도 필요하죠. 하지만 과목 수가 많아지고 개념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오래도록 기억이 날 리는 없죠. 그렇죠. 뭐 학교 생활에서 사실 자신의 언어를 이렇게 꺼내어 볼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수행평가거든요. 이 수행평가에서 교사들은 되게 쉽다고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 학생들은 이 수행평가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평가로 주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 학생의 그 노트를 잠깐 보게 되면 굉장히 심심하리만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보통 개념을 도식화해가지고 가지처럼 나타냈거든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줄글로 쭉 나열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럼 이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분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한다면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복습을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런 활동은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이런 단어의 뜻을 중학생이 돼서도 헷갈려 합니다. 이 학생의 정리 노트를 보면 이런 개념을 좀 분명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상 같은 경우
같거나 크다에다가 밑줄을 그어 설명하고 있고요. 초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이나 구분점을 찾고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학생이 좀 특이했던 건 실생활 문제를 만들어서 풀면서 단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문제를 만들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했고 그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오래도록 기억이 남겠죠? 문제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동이거든요. 문제 해결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설프지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도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배움 노트를 작성하는 담임 선생님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간단한 단원명과 중요한 내용 한 줄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배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갯벼 노트의 형식으로 해보면 배움 정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분수 부분 갯벼 강의 부분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가 처음 나오는데 이때부터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수학의 어려움을 가장 느끼는 단원이 이 분수 단원인데요. 분수는 덧셈하고 뺄셈과는 다르게 직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개념이 확장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학생을 주목한 이유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부분 때문인데요. 학습효과 피라미드에 따르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때 학습 효율이 높다고 해요. 특히 발표와 가르치기의 경우는 학습 효율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발표 준비를 위해서 작성한 노트를 보면 학생이 연필로 작게 표시한 부분들이 보여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념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말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다시 조직하고 표현하고 하면서 학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학생을 정말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문제를 푸는 건 내가 가진 걸 꺼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익히고 풀고 고치고 연습해서 나한테 쌓는 과정을 가진 이후에 다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가진 것을 꺼내는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수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분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단서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복잡한 개념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연수 부분이 다른 경우랑 자연수 부분이 같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개념 노트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형성하고 정리하는 활동은 고등수학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갯벼 노트만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갯벼 노트는 수학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 대분수의 뺄셈이죠. 이 부분은 이제 분수가 점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확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오개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방법 1과 방법 2로 나누어서 계산하기 이거 수행평가 단골 메뉴인데 이거 익히기 참 어려운데 정리 자체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노트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학습 지도가 머릿속에 잘 그려져 있다는 것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낸 것이 너무 대견하네요. 다음 갯벼 노트는 과학이네요. 네. 이 과학은 5학년에 나오는 건데요. 3학년 때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3, 4학년 때 뭐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이런 것들을 한 걸 바탕으로 실제 과학자처럼 과학자가 실험을 탐구하는 방식을 배우는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설 세우고 실험 계획하고 실험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예시를 하나씩 들면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정말 쉽네요. 이렇게 개념이 잘 잡혀 있다는 건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과학이네요. 태양계와 별.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관심은 갖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과학이랑 사회는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단어의 수준을 높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태양계 내 행성들의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고 특히 내행성, 수성, 금성과 외행성의 구분을 포함해 크기와 행성 비교 등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네요. 이런 시각적인 자료는 학생이 태양계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어 갯뼈 노트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국어는 실제로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서 배우지는 않거든요. 특히 문법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 갯뼈 노트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뜻이 있다 없다가 형태소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복합어가 나중에 파생어, 합성어로 나눠지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고등학교까지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개념을 모르면 절대 해결을 못하는 문제죠. 개념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그냥 감으로 무분별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개념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에서 이런 문법적인 부분은 갯뼈 노트로 다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해력이 낮은 시대에는 이렇게 낱말을 분해하는 활동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은 국어네요.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 내용은 5, 6학년 때 체험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은 기행문이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기행문 스타일의 문학작품 중에는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관동별곡이에요. 관동별곡을 이해하다 보면 그 사이에 여행을 한 까닭, 목적, 보고 들은 것과 감상 등을 구분해서 나눠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다면 어려운 작품도 읽어낼 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갯뼈 노트의 완성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을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리를 했고 색상을 나누어 중요한 단어를 주황색으로 표현한 이런 것들 인상적이고 핵심 키워드인 여정, 견문, 감상에 동그라미 쳐서 강조한 것이 매우 훌륭합니다. 거기다가 이 그림들 보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갯뼈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뭘 어려워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학교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그린 노트들을 보니까 바로 교실에 가서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